여러분, 오늘 주유소가 왜 이렇게 북적였는지 아세요? 더 오르기 전에 넣자. 이 심리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찍혔죠. 전국 휘발유 평균이 리터당 1807.1원. 2022년 8월 이후 약 3년 7개월 만에 1800원을 다시 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이 돈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주유소 사장님이 다 가져가나요? 정유사가 폭리를 보나요? 아니면 진짜 범인은 따로 있나요? 자, 오늘은 기름값 1800원 시대를 수사하듯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전국 평균이 1700원대였어요. 그런데 하루 사이에 20원, 30원씩 뛰었습니다. 실제로 오피넷 집계에서 3월 5일 기준 급등 흐름이 확인됩니다. 단서 하나, 이번 상승의 방아쇠는 중동 리스크입니다. 기사들에선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불안이 커졌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까지 겹치며 국제유가가 흔들린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경제학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이요. 쉽게 말해 불안하니까 더 비싸게 부르는 추가 가격입니다. 전쟁, 봉쇄, 공급 차질 같은 말이 나오면 원유 가격엔 이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단서 둘, 원래 국제유가가 오르면 국내 주유소 가격엔 23주 시차가 생기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시차 없이 확 뛰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불안 심리로 주유 수요가 앞당겨졌기 때문이죠. 이건 시장에서 자주 나오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내일 오를 것 같다 생각하면 오늘 미리 사버립니다. 수요가 당겨지면 가격도 더 빨리 반응합니다. 단서 셋, 정부가 최고가 지정 같은 가격 통제 카드까지 검토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말이 나오면 시장은 더 예민해져요. 규제가 오기 전에 이 심리가 공급 자소비자 모두를 흔듭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 여러분이 주유소에서 낸 1807원. 이 돈을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가정 하나만 세울게요. 오늘 여러분이 휘발유 50리터를 넣었습니다. 리터당 1807원이면 총액이 9350원입니다. 그럼 이 9350원은 대체 어디로 갈까요? 첫 번째로 빠지는 건 세금입니다. 여기서 유류세라는 말을 많이 듣죠. 유류세는 한 덩어리 같지만 사실 여러 세금 묶음입니다. 대표적으로 휘발유엔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자료에선 교통세 529원, 교육세 79.35원, 주행세 137.54원처럼 리터당 고정에 가까운 세금이 설명됩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까지 붙습니다. 정리하면 리터당 세금이 900원 안팎까지도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50리터면요? 세금이 리터당 900원이라고 잡으면 세금만 45,000원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낸 9350원의 절반이죠.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결론이 나옵니다. 기름값이 오를 때 우리가 체감하는 고통의 큰 부분은 원유만이 아니라 세금 구조에서도 나옵니다. 그 다음은 정유유통 비용입니다. 원유를 들여와서 정제하고 저장하고 운송하고 카드 수수료도 내고 이 과정에서 비용이 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유소가 남기는 목. 놀라실 수 있는데 기사들을 보면 휘발유는 리터당 마진이 약 75원 수준이라고 언급됩니다. 그럼 50리터면 주유소 마진이 대략 3,750원입니다. 오늘 주유소가 북적인다고 해서 사장님이 오늘 대박이냐? 꼭 그렇지는 않은 구조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9350원 중에서 세금이 대략 45,000원 안팎, 주유소 마진이 대략 340원대, 나머지가 원유정 재유통정 유사도매 단계의 비용과 이익. 그래서 이런 충격 결론이 나옵니다. 1807원짜리 휘발유를 팔아도 주유소에 남는 건 고작 수십 원. 그럼 여러분이 진짜 궁금한 질문. 그래도 왜 이렇게 빨리 오르냐? 이건 가격 전가 패스 수로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 원가 변화가 가격에 얼마나 빨리 옮겨 붙냐예요.
기름은 전형적인 비탄력적 수요 상품입니다. 비탄력적이라는 건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잘 안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출구는 해야 하고 물류는 돌아가야 하니까요. 여기서 두 번째 결론이 나옵니다. 수요가 잘 안 줄면 가격은 더 쉽게 오릅니다. 그리고 불안 심리가 붙으면 오름폭은 더 커집니다. 이제 해외랑 비교를 해볼게요. 미국 휘발유 선물 현물 지표에 해당하는 가격이 3월 4일 기준 갤런당 2.54달러로 표시됩니다. 환율은 3월 5일 기준 달러당 1,463원대로 잡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간단히 리터로 바꿔보면 1갤런은 3.785리터죠. 2.54달러, 3.785리터당 약 0.67달러, 0.67달러, 1,463원 리터당 약 980원. 미국은 980원인데 한국은 1,807원? 물론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세금 구조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유통 구조도 다릅니다. 하지만 비교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세 번째 결론. 한국 기름값은 원유값만으로 설명이 끝나지 않는다. 세금, 환율, 리스크 프리미엄, 유통 구조가 겹겹이 붙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시청자 공감 상황을 하나만 떠올려 볼까요?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화물차 기사님. 하루 300km만 뛰어도 연비 리터당 10km면 30리터가 나갑니다. 오늘 가격이면 하루 기름값이 30리터 곱하기 1,807원은 54,210원이에요. 배달 오토바이도 비슷합니다. 주문이 줄어든 날엔 기름값이 수입을 바로 잡아먹죠. 아이들 데리고 차로 여행 가는 가족은요. 주말에 60리터 넣으면 대충 1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주유소가 북적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겁을 먹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미래 전망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중동 리스크가 길어지면 국제유가는 추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급 차질이 현실이 되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더 붙습니다. 둘째, 환율이 흔들리면 국내 가격은 더 민감해집니다. 원유는 달러로 사오니까요. 셋째, 정부가 가격 상한 같은 강한 카드를 쓰면 단기 진정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유통 단계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만으로도 시장이 예민해지는 거죠. 그럼 해결책은 뭐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 단기 처방. 유류세 조정 같은 방식으로 체감 가격을 눌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수와 재정도 같이 봐야 합니다. 둘째, 정보 투명성. 오피넷처럼 가격 정보가 공개될수록 소비자는 더 싼 곳을 찾고 경쟁이 생깁니다. 셋째, 장기 구조. 물류 효율, 대체 연료, 대중교통 투자처럼 기름 의존도 자체를 낮추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비탄력적 수요를 조금이라도 탄력적으로 만드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여러분은 주유를 언제 하시나요? 더 오르기 전에 미리 넣는다 쪽인가요? 아니면 어차피 비슷하다 쪽인가요? 댓글로 여러분 동네 가격도 같이 적어주세요. 다음 영상 예고도 짧게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기름값이 오르면 배달비와 택배비는 왜 꼭 따라 오르냐? 이 연결고리를 돈의 흐름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